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에서 방위산업 주도권이 이동하는 흐름을 짚으며 의미심장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때 미국의 구형 무기를 넘겨받아 분해하고 분석하며 역설계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요 군사 강국조차 기술을 의존해야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부산의 작전기지에 최근 튀르키예 최신 구축함이 입항했다. 겉으로는 양국 해군 간 교류 확대가 목적이었지만 워싱턴의 군사 소식통과 국내 방산업계가 파악한 실제 의도는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영업활동과 한국 방산 인프라에 대한 탐색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튀르키예가 단순히 참고 수준을 넘어 한국 무기체계의 핵심 요소를 흡수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우리의 뒤를 빠르게 쫓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볼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한다. 튀르키예 무기체계를 들여다보면 한국 기술의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다. K2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알타이 전차, KF-22를 의식해 외형을 닮게 만든 전투기 칸, K9 자주포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자주포, 그리고 인천급 호위함에서 영향을 받은 이스탄불급 함정까지 사례는 다양하다. 특히 항공 분야에서 대비는 더욱 극명하다.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는 화려한 홍보와 달리 통합 시스템 문제로 시험 비행 일정조차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2022년 첫 비행 이후 16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사고 없이 수행했고 2026년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되었다. 두 기체 사이의 실질적 전력 격차는 최소 4년 이상 벌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투기 개발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레이더, 임무 컴퓨터,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과거 F-16 면허 생산 과정에서 축적된 한국의 데이터와 인프라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이다. 지상 전력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는 국산 무기처럼 포장되지만 핵심 동력 장치는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 원래 독일 엔진을 사용하려 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수출이 막히면서 자체 엔진 개발에 나섰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신뢰성 문제로 지연이 반복됐다. 결국 한국산 파워팩이 대안이 되었고 현재 양산되는 85대의 전체는 두산의 DB527K 엔진과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가 장착되고 있다. 이처럼 핵심 동력계 국산화를 이룬 한국이 없었다면 튀르키예의 기갑 전력 강화는 사실상 멈췄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다. 후발주자인 튀르키예는 가격 경쟁력과 패키지 전략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그 결과는 해군 분야에서 드러났다. 이스탄불급 함정은 외형적으로 인천급과 유사하지만 2025년 7월 인도네시아에 2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총 규모는 약 8,000톤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금융 지원과 기술 이전 조건을 결합한 전략의 성과였다. 한국이 개척한 시장이 유사 제품에 잠식될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전문가들이 한국 방산 구조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압도적인 생산 속도와 산업 기반이다. 튀르키예가 3,000톤급 함정을 건조하는 데 5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같은 급의 함정을 설계부터 인도까지 단 2년 만에 완성한다. 이 차이는 민간 조선 산업과 군함 건조 기술이 결합된 한국식 블록 공법에서 비롯된다. 함정을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 동시에 제작하고 정밀하게 조립하는 방식은 높은 공정 관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은 필리핀과 약 8,000톤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며 동남아 해군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한 가지 뚜렷한 대비를 지적한다. 미국이 155mm 포탄과 기갑 장비 재고를 다시 채우는데 수년이 소요되는 동안 한국은 강력한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불과 수개월 안에 생산 라인을 정비하고 대량 물량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자유진영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M16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미국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던 국가가 이제는 K9 자주포의 포탑을 완전 무인화하는 K9A2 ASAF 개량형을 선행 개발하며 오히려 서방 포병 교리를 이끄는 위치에 올라섰다. 튀르키예가 라이선스로 생산한 자주포가 여전히 수동장전과 인력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전장을 설계하고 있다. 한때 미국을 따라 배우던 국가였던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독보적인 방산 강국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핵심 기술 확보와 AI 기반 무인 복합 체계 선점의 속도를 높이며 추격 세력을 따돌리고 있다. 글로벌 방산 판도를 뒤흔드는 이 움직임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다.
2026년 1월 12일 튀르키예 칸 프로젝트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상대를 두고 흔히 피를 나눈 형제라고 부른다. 70년 전 한반도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기억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현실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형제국으로 불리던 튀르키예가 한국의 주적,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이 오랜 시간 구축해온 안보 체계의 틈을 파고들어 적에게 힘을 실어준 명백한 배신 행위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자주 국방의 길을 개척하는 동안 뒤에서는 그 기술을 관찰하며 동시에 북한의 자금 흐름을 돕는 이중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숨겨진 거래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튀르키예가 자랑하던 5세대 전투기 칸 프로젝트는 엔진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채 위기에 직면했다. 이제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왜 한국 방산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떠오르는지 그 이유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서 형제라는 표현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환상이다. 70년 전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는 분명하지만 현재의 데이터와 상황은 그 관계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안보 전문가 세이갈이 발표한 보고서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튀르키예가 나토라는 구조 아래에서 어떻게 제재 체계를 무력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마찰 없는 환경이라는 표현은 튀르키예가 북한의 불법 자금과 물류 이동에 사실상 제약이 없는 통로를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설계된 시스템적 행위였음을 시사한다. 핵심 근거는 2018년 10월 4일 미국 재무부 제재 명단에서 시작된다. 당시 미국은 튀르키예 기업 한 곳과 현지 경영진 그리고 북한 외교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 시기에 포착된 자금 흐름은 수백만 달러 규모였으며 북한의 외화가 세탁되어 평양으로 유입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튀르키예가 수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2024년 3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감시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자 튀르키예는 이를 기회로 삼아 북한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 튀르키예를 경유하는 화물량이 전년 대비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이는 제재의 틈이 생기자마자 물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23년 튀르키예 법정에서 나온 증언이다. 한 무기 중개상이 북한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현역 소장이 베이징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발급한 특별 비자를 통해 안카라 공항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입국이 아니다. 나토 회원국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군 고위 인사에게 합법적인 입국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과정은 외교부와 정보기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겉으로는 서방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뒤에서는 북한 기술자들을 자국으로 들여와 지원했다는 명확한 증거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서방에 맞서는 국가가 아니지만 튀르키예라는 경로를 통해 미국의 감시를 피하는 전략을 활용했고 튀르키예는 그 대가를 얻으며 미사일 부품 조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KF-21 보람의 개발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미국과의 까다로운 기술 이전 협상을 투명하게 이어왔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작은 부품 하나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 속에서도 국제 규범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키며 결국 독자적 기술 기반을 완성해냈다. 미국 G2로부터 F-414 엔진 라이선스 생산 권한을 확보하고 국산화 비율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실력을 증명하는 동안 튀르키예는 북한과 손을 잡고 보이지 않는 경로로 이익을 취하는 선택을 했다. 그들은 K2 흑표 전차 기술을 활용해 전차를 제작하고 K9 자주포 기반으로 자주포를 생산하며 외형적으로는 방산 강국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다. 현재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히 북한 지원을 넘어 세계 안보 구조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한다. 북한은 튀르키예를 통해 확보한 자금과 부품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미국 본토와 대한민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튀르키예가 자금 세탁과 기술 이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과 서방 정보기관은 이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분류하고 정밀 감시에 돌입했다. 이 배신의 대가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다. 튀르키예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하던 5세대 전투기
칸 프로젝트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국가 자존심으로 내세운 이 사업은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 문제로 인해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현재 초기 물량 확보를 위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 10기를 인도받았지만 2028년까지 칸 블록 템 20대를 완성하려면 추가로 80개의 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지원이라는 치명적 사건이 드러나면서 미국 의회가 이 80기 엔진 수출을 승인할 가능성은 99%에 가깝게 차단된 상황이다. 이미 2019년 러시아 S-400 도입으로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튀르키예는 이번에는 북한이라는 선택으로 자국 항공산업의 미래까지 스스로 위태롭게 만들었다. 엔진 없는 전투기는 결국 비행이 불가능한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 튀르키예는 자체 엔진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분야는 산업의 정점이라 불릴 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 섭씨 1000도를 넘는 환경을 견디는 당열정 합금 기술과 FADEC 디지털 제어 시스템은 수십 년 축적된 기술 없이는 구현이 어렵다. 분석에 따르면 자체 엔진 개발은 빨라도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시제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했던 칸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가 바로 KF-21 보라매다. 개발 선언 당시 주변 국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고 일부 전문가들조차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조용히 신뢰를 쌓고 기술을 축적해왔다. 튀르키예가 의심을 사는 행동을 이어가는 동안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라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며 미국의 신뢰를 확보했고 GH2 F-14 엔진 라이선스 생산 권한까지 확보했다. 이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국내 기술진이 직접 엔진을 조립하며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의미다. 국산화 비율은 39%에서 시작해 향후 6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KF-21 보라매는 2000회 이상의 무사고 비행을 통해 초음속 비행, AESR 레이더 통합 등 핵심 성능을 입증했다. 하지만 진짜 경쟁력은 가동률과 유지보수 능력에 있다. 튀르키예가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국내 생산 체계를 통해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한 완전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폴란드와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약속된 납기를 철저히 지키고 성능 또한 기대치를 뛰어넘는다는 신뢰 때문이다. 반면 튀르키예는 자금 세탁 의혹과 같은 문제로 동맹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시장에서 입지를 잃고 있다. 칸 프로젝트가 불확실성 속에 흔들리는 사이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점점 KF-21로 향하고 있다. 누군가는 편법을 택했지만 한국은 정직한 노력으로 기술을 축적했다. 그 결과 형성된 격차는 이제 쉽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었다.